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능곡뉴타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뉴스는 꼭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끝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능곡뉴타운의 물건을 갖고 있다, 또는 능곡뉴타운에 관심이 있다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내용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일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아는 만큼 자산 지키고요, 아는 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터디,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최근까지는 예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는 사람들만 그 알고 투자하는 이 재개발 시장. 그렇지만 지금은요,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됐고, 또 저도 뭐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특히나 지금 주택이라는 걸 처음 취득하거나, 또는 이 뭔가 주택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초보자들이 이 재개발 상품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예, 이 재개발 사업은 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계가 지나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라든가 또는 거의 입주에 가까운 이런 재개발 구역과 거의 가격적으로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초기에 있는 단계가 지금 막바지 있는 단계하고 거의 가격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런 물건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테크는요,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시면 안 되겠죠. 예, 100억 부동산 구독자는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성비와 자, 비교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단계 사업이에요. 단계 사업.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사업 단계마다 적정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자,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스터디가 필요한 거고요. 또 시세 조사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런 단계의 적정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자, 투자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사고 나서 가격이 안 올라가. 이상하게. 왜? 지금 몇 년 뒤에 프리미엄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못 사게 되면 지금 당장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년 동안 이 지나가면서 올라가야 될 프리미엄을 지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가치를 그러니까 따질 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면서 능곡뉴타운 입지적 가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한 일이 터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일단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능곡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 가치 이쪽이 이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위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쪽이 이제 상암 DMC예요. DMC. 예, DMC.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DM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역이. 자, 이쪽 지역에서 좀 올라가게 되면 자, 일산 방면인데 이쪽이 이제 일산이에요. 일산. 여기가 일산. 그 사이에 대곡역이 있고요. 자, 능곡역이 있습니다. 그 능곡역 바로 앞이 자, 이제 능곡뉴타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이 대곡역이라고 있어요. 이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 역사가 5개나 들어오는 펜타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5개. 자, 역사가 들어온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대곡역이 이 5개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예. 그 다음에 지금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GTX A 노선이 이 대곡역에 정차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방역
철도망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자, 고양선이라는 게 이제 자, 들어올 예정이고 자, 이 대곡역을 지나가게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내년에 예, 소사, 그러니까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이 서해선이 또 개통이 돼요. 서해선. 자, 그래서 이제 서해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서부권 일대에 이 능곡이나 대곡, 그리고 일산까지 그 뭔가 교통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해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해선 라인을 통해서 서남권이든 서부권이든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산이나 시흥, 부천, 그리고 강서구, 그리고 이제 덕양구, 예, 그리고 이제 일산 동구까지 해서 이 지하철 서해선이 들어가는 라인에 이 단지들을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해선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이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마곡, 여의도, 서울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지하철 노선으로 보셔도 예, 좋은 선이 바로 서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 역세권이 들어서는 대곡역 주변에 바로 능곡역이 있고 그 능곡역 자, 인근에 이제 재개발 사업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능곡 뉴타운 자, 위치를 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대곡역이에요. 대곡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능곡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능곡역 주변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 역세권 바로 인근에 5구역이 있어요. 능곡 5구역이 지금 이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능곡 2구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능곡 6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 1구역이 여기 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 능곡 연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가 능곡 5구역이고요. 이쪽이 능곡 2구역.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능곡 6구역. 그 다음에 이쪽이 능곡 1구역. 그리고 이쪽이 능곡 연합 재건축이에요. 능곡 연합 재건축. 아래쪽이 바로 능곡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곡역. 그리고 대곡역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대곡역. 그리고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 사업이 돼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여기도 뭐 일단 개발이 완료되고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예, 굉장히 입지적 가치가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지역이고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요번에만 터진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자, 이전에는 능곡 1구역 분양가 가지고 문제가 터졌고요. 자, 요번에는 능곡 2구역과 5구역이 사업 시행인가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고양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자, 즉 사업 시행가가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조금 예, 불거진 측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능곡 1구역이 지금 또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능곡 2구역과 5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능곡 2구역과 5구역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시행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가가 안 나왔어요. 접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하고 덕양구 능곡 재개발 구역 간에 잡음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능곡 2구역, 5구역 왜 고양시에서 반려를 해버렸을까?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주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 고양시에서 능곡 2구역과 5구역 예, 사업시행가를 반려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정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도록 하거나 두 번째,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주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주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고양시에서 바라보는 조합이 내놓은 이주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사업시행가가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조합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적인 그 이주 법에 의해서 이 통상적인 수준의 이주 대책을 마련했고, 자, 고양시에 제출했다. 근데 고양시가 이주 대책 보완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고, 자, 일방적으로 인가를 거부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2구역과 5구역 조합에서는 자, 행정소송을 자,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시 인가를 거부한 거는 그러니까 고양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주 대책을 미비로 해서 사업시 인가를 거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지금 2구역과 5구역 흐름을 면밀하게 여러분들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행정소송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소송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자. 왜 그러냐면, 그 최근 재개발단지 임대주택의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자 높이는 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30%가 늘어나게 되면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30%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나올지에 따라서 일단 8월 초부터 시행이 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포인트. 그래서 지금 능곡 2구역, 5구역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능곡 1구역 자, 재개발 때도 두 차례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승인을 안 해줬어요. 예, 승인을. 그래서 분양가가 당초 계획했던 1,850만 원이 아니라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최전 분양가보다 낮은 1,753만 원에 자 분양가가 확정이 됐고, 자 확정이 됐다는 얘기 뭐예요? 고양시에서 그동안 분양가를 승인 내지 않았어요. 승인을. 그래서 1차 거절, 2차 거절. 그래서 결국에는 1,753만 원의 분양가가 확정된 게 바로 1구역이에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좀 지연됐고요. 또 조합의 애를 굉장히 떼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과 조합이 굉장히 애간장이 탔었던 적이 있다. 그게 능곡 1구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구역, 2구역, 5구역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됐었던, 자, 되고 있었던, 되었던 이 재개발 사업장이 바로 능곡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 뉴스만 말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거거든요. 자, 능곡 1구역이에요, 또 문제가. 자, 능곡 1구역.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곡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92%에서 72%로 20% 이상 대폭 변경하는 걸 골자로 하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통해 통보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직권회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자, 비례율은요, 보통 100%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례율이 몇 프로예요? 여기 보시면 비례율이 92.2%예요. 자, 그러면 지금 92% 사업성 굉장히 뭐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92%에서 72%, 그래서 즉 20%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직권 해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곡 1구역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 내역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제74조 3항에 따라서 조합은 이를 통한 후 1개월 후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요? 능곡 1구역을. 근데 능곡 1구역도 지금 뭔가 이런 문제가 터졌고요. 능곡 2구역. 자, 그 다음에 5구역도 문제가 터졌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능곡뉴타운이 굉장히 먹구름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먹구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자, 프리미엄이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쪽 해당 지역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거나 좀 먹구름이 꼈을 때는 그 좀 피해갈 줄도 알아야 돼요. 한 발자국 여러분들께서 좀 물러서 지켜봐야지 여러분들 프리미엄 조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프리미엄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하게 이 마무리가 될 거고 좋게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해결되는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능곡 뉴타운 1구역 비리율이 대폭적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약 80% 미만이면 80%면 자, 직권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자, 근데 지금 능곡뉴타운 몇 프로요? 92%에서 지금 72%로 대폭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즉 20%나 하락한 능곡뉴타운 1구역. 자,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없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그럼 뭘까?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하고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자, 그랬을 때 이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그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100%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100%가 미만이다, 100% 미만이다. 자,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100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72%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예, 문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사업성이 없어서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80%, 능곡 1구역 비례율이 지금 72%라는 것은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직권 해제 대상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능곡 1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되돌리기가 어렵다. 자, 즉 지금 조합원들이 다 이주하고요. 이주를 하고 자, 여기 있는 집들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요거까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업성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분담금 더 내셔야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손해가 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능곡뉴타운 2구역과 5구역 지금 비데이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데이를 운영하시는 그 위원장님들도 지금 이번 사태를 보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 여러분들과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좀 주의하실 사항들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능곡뉴타운 지금 상황도 지금 요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예전에 능곡뉴타운 괜찮아서 살펴봤던 그 리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능곡뉴타운 다른 부분들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또 여러분들 자산도 지킬 수 있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일 뉴스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조속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쪽 해당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 또 능곡뉴타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만큼은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신 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능곡뉴타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과 또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